9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 가는 쭉 보시면 무진주를 습격했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완산주에 이르렀고 전주잖아요. 저 누구예요?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견훤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후당과 5월 중국이죠. 사신을 파견했다. 맞습니다. 이게 견훤이에요. 니은 광평성을 비롯한 기구를 마련했다. 이거는 궁예죠. 궁예입니다. 즉 처음에는 후고구려를 세웠다가 이름이 바뀌죠. 마진, 그 다음은 태봉, 그리고 이후에 나라 없어지고 고려로 이어졌다 볼 수 있잖아요. 보시면 마진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광평성입니다. 근데 이 광평성이 계속 살아남아서 고려 초기에 왕건까지 썼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자, 신라의 금성을 습격해서 신라의 왕 경혜왕을 죽게 했던 사람 역시 견훤입니다. 리을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었대요. 이게 고려의 왕건이죠. 그러니까 답은 기역 디귿해서 2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다음의 왕은 지방 수령들 그리고 12목을 운영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려의 지방 제도를 정확하게 지방을 제도 확립했다 공부했던 12목 지방관 파견으로 유명한 성종입니다. 성종. 아마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최승로가 되겠죠? 자, 1번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 천수라는 연호를 쓴 걸로 유명한 사람은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관학은 사학하고 반대돼서 국가가 운영하는 걸 관학이라 그럽니다. 관학을 살려보려고 양현고는 끝에 이제 고는 창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장학재단이죠. 장학재단 돈 만들려고 하는 거. 고려 예종 때거든요. 예종이란 이름보다는 시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2세기 1119년입니다. 처음으로 생겼고, 자, 독서 삼품과는 책을 읽어서 세 개의 품으로 나눈대요. 이거는 고려가 아니죠. 이건 누구죠? 신라의 원성왕입니다. 쌍성 총감으로 공격해서 원나라가 가져갔던 천령 이북의 땅을 다시 찾아왔던 거. 고려의 공민왕이죠. 최승로의 신문 28조를 받아들였대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 11번 가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야기 한번 볼까요?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 몽골의 간섭이 본격화된 시기. 원나라 간섭기죠. 개경으로 돌아온 게 1270년이네요. 그죠? 13세기의 몽골 간섭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답은? 일단 답은 3번입니다. 한번 보세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은 원래 고려에 두 개의 성이 있었죠. 근데 이 두 개의 성을 하나로 첨입이라는 걸로 단촐하게 줄여버린 게 원나라 간섭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은 3번이고 나머지를 한번 봐볼게요. 삼수병, 세 개의 전문 부서, 전문 병사. 일단은 사수, 쏠사, 이건 화살을 쏘는 거죠. 그리고 살수, 칼이나 창을 쓰는 거 살해하는. 그리고 총을 쏘는 포수 기억하시죠? 즉 훈련 도감이 처음으로 창설된 건 언제였죠? 임진왜란 중간이었죠. 임진왜란 조선 선조 시기 언제 시작했습니까? 1592년에 시작이 됐고 훈련 도감은 1593년 서해 유성룡의 건의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시대 이야기죠. 그건 완전 아니네. 보시면 2번 삼군부가 부활하고 궁극기물을 전담했다. 이거는 고종입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했던 개혁입니다. 고종의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에요. 4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 조선의 그 유명한 정조 이야기네요. 국방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대비한다. 국경, 변경. 이 지역을 대비하는 임시기구였었는데 처음으로 설치되었다가 나중에 계속 살아남게 되죠. 처음으로 설치된 건 언제였냐면 1510년, 16세기죠.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왜 갑자기 이걸 생겼냐? 아래쪽에 우리나라 남부 쪽에 일본 애들이 있었던 삼포, 세 개의 포예요. 삼포 지역에서 일본 애들이 난리를 칩니다. 삼포 외란이라 그래요.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설치를 해요.
네, 이때는 임시였고 이걸 이제 상설, 항상 설치하는 상설화한 거는 1555년. 이때 왕은 명종이에요. 이때 역시 일본 애들이 이 해가 을묘년이거든요. 을묘년에 일본 애들이 병고를 일으켰다 해서 을묘외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상설화되고 이후에는 국가의 모든 것들을 좀 간섭을 하게 되죠.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상당히 엄청나게 힘이 세지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국보로 승격이 됐고 일연이 저술했답니다. 바로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이거 뭐예요? 삼국유사. 그죠? 삼국유사의 사는 1사입니다. 1사. 삼국의 유는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삼국에 남아있는 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하지만 남아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썼던 거. 일연 스님이 고려 언제 썼어요? 그죠. 몽골 간섭기, 원나라 간섭기에 썼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정리한 책이라고 그랬죠. 자, 답은 벌써 나왔네요. 1번입니다. 1번. 그죠? 자, 2번 보시면 사초 시정기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이죠. 왕명에 의해 고승 옛날 스님들 전기를 기록했던 거. 각훈이라는 이제 고승이 쓰신 이거는 고려 시대거든요. 고려 13세기입니다. 13세기. 이 책이 뭐냐면 요거 따로 빼놓을게요. 책이 바로 해동 고승전입니다. 해동 고승전. 자, 4번 본기와 열전, 기전체 형식으로 쓴 건 당연히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누가 썼죠? 김부식이 주관해서 유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썼죠. 서사시, 시의 형태로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된 책, 바로 그죠? 이규보가 시 운문의 형식을 썼다는 거죠. 동명왕편입니다. 동명왕편, 고구려 이야기가 들어갔던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단군 기록 이야기, 그리고 발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국 역사에 포함했던 책도 하나 기억해 둘까요? 바로 제왕운기. 누가 썼죠? 이승휴가 썼습니다. 요것도 따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제왕운기, 이승휴. 이 중요한 거는 단군에 대한 기록도 역시 있다. 그리고 최초로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한국사로 포함을 시켰다. 발해가 한국 역사야 라고 포함했던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득공이 썼던 발해고, 발해에 대해 고민하죠. 발해에 대해 생각해서 유득공은 시대명을 처음으로 썼죠. 그게 바로 뭐다? 네, 남북국 시대입니다. 남쪽에는 뭐가? 네, 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있던 시대. 이걸 이제 좀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왕운기에서는 발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해. 그리고 이승유, 이 유득공의 발해고에서는 남북국 시대라는 명을 처음으로 썼던 거라고. 유득공, 발해고. 유득공은 조선시대 사람이죠. 그죠? 이승유는 고려시대 사람이고. 자, 일단 넘어갈게요. 답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 왕의 재위 기간. 자, 왕 보세요. 과거 급제자, 과거 시험 봤나 봐요. 한림학사 쌍기. 쌍기는 후주에서 귀화했던 사람이죠. 과거에 지공거를 맡았대요. 과거를 관장하는 사람이 지공거죠. 이건 바로 누구 시대를 얘기하지? 그죠? 고려 광종의 시기겠네요. 자, 1번 볼게요. 녹과전을 지급받는다. 이거는 몽골이 들어온 간섭기, 몽골 간섭기 때 이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니고 만권당에서 책을 읽는 거는 고려 후기라고 보는데 원나라의 수도 북경이라고 그러죠. 북경, 베이징에서 충선왕이 만들었던 일종의 서재입니다. 독서당이라고 하고 이 만권당에서 이곳 서재에서 독서당에서 책을 읽는 학자로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이재현이에요.
이재현은 사략이라는 글로 유명합니다. 사략. 자, 3번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주조했대요. 화폐를 주조한 거는 사실 의천이 아시죠 여러분? 숙종의 아들 의천이 중국 송나라에 갔다 와서 화폐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화폐를 쓰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해서 아주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1세기에 만들어지거든요. 11세기 숙종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숙종 시기. 제가 아까 숙종의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아들이 아니고 숙종은 형이죠. 그러니까 문종의 아들이고 숙종의 동생의 의천입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노비안건법. 당연히 답이 나왔네요. 그죠?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 10세기. 고려 광종 10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 요절 굉장히 유명하죠. 1377년이라고 정확하게 연도가 찍혀 있습니다. 그죠? 자, 쭉 가보겠습니다. (14번) 여기에 나오는 사진 유명하죠. 벌써 딱 나와야지. 논산 관촉사 고려입니다. 고려. 자, 고려를 보시면 다 고려시대 거죠. 그죠? 특히 4번 이 영주 부석사 요거는 답이 아니고 답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답이 아니고 요거는 신라의 양식을 계승했던 고려 스타일의 불상이다. 이렇게 공부가 돼 있죠. 그죠? 답은 2번이겠죠. 당연히 언제? 통일, 신라, 석굴암, 본존불상이죠. 답은 2번입니다. 쭉 가볼까요? 네, 15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요 화면으로 약간 인용이 된 걸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사이트 중에 우리 역사넷이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또 사료, 교과서 관련한 거, 동영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사넷. 자, 일단 한번 가보죠. 이유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대요. 고려사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사 이야기겠잖아요. 그죠? 봉사 10조 자기가 개혁을 하겠다 하고 나름 포부를 밝힌 거. 그리고 도방이 설치가 됐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좀 하신 친구들은 도방 하면은 누구지? 하고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경대승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물론 이제 경대승이 처음으로 도방,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 집단으로 개인 사병 자기 나 지켜라 하고 사병 집단으로 처음 만든 건 경대승이 맞습니다. 근데 경대승이 죽고 나서는 얘 역시 흐지부지 돼서 사라지거든요. 도방이. 근데 이거를 다시 대대적으로 대형 엄청 크게 설치를 해서 다시 키운 게 바로 누구냐? 네, 그 유명한 최씨 정권의 시작 최충헌입니다. 최충헌 하면 교정도감이 기억이 나야 돼요. 교정도감. 교정도감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이죠. 일단은 최충헌을 찾아볼게요. 1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너무 유명하죠. 묘청이니까 아니겠네요. 화약, 화포, 그죠? 화통도감 누구? 최무선이죠. 삼별초, 진도로 이동해서 대모항쟁 누군가요? 네, 배중손이죠. 기억하시나요? 배중손. 배중손이 진도에서 했다가 결국에 진도가 함락이 되니까 제주도로 옮겨가잖아요. 제주도로 가는 거는 누구죠? 그죠? 김통정.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네요. 답 4번. 교정 별감이 되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했대요. 자, 5번에 들어갈 사람은 전민변정도감을 책임질 누구죠? 신돈이죠. 신돈. 공민왕 때 신돈 이야기. 답은 4번입니다. 16번 한번 봐볼까요? 양규. 중요한 인물입니다. 양규의 전투는 11세기에 거란이 쳐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거란. 현종이 즉위하잖아요. 그죠? 강조라는 사람이 천추태후하고 손을 잡고 뭐 이 상황에서 강조가 뭐 반란을 일으켰네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란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현종 1년에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10년이에요. 그러니까 11세기겠죠?
자, 윤관 등장하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진이죠. 동북구성, 동북구성 12세기. 여진 하면 생각나야 되는데, 그죠? 별무반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귀주성, 그리고 박서. 박서의 귀주성 싸움은 몽골과 싸운 거죠. 몽골이 쳐들어온 거는 13세기. 순서대로네요. 그죠? 11, 12, 13. 답은 네, 1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